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테슬라가 레이더를 없앤 것에 대한 좀 더 분석,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아예 이제 칩 쇼리지 때문에 파운더리를 하나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솔솔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늄 배터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가 좀 사실 빠졌는데, 이거는 다 노스 아메리카, 이게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 그 바깥에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레이더를 너무 빨리 없앴고 기능적으로 좀 제약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당연히 테슬라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좀 봐서 그거를 이제 다시 기능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오토파일럿이 75마일로 지금 제한돼 있게 되거든요, 이 레이더를 빼게 되면. 근데 원래는 90마일이었거든요, 레이더가 있을 때는. 근데 3랑 Y에는 이걸 빼면서 약간 이걸 걸어놨지만, 이제 추후 금방 다시 이제 풀어줄 거라고는 써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이걸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뺐던 이유가, 기술적으로 그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뒤죽박죽 돼서 그때는 이제 편집하다 그 부분까지 다 드러났는데,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그냥 간략하게 복잡하지 않게,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FSD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딥러닝을 믿는다라는 거죠. 지금 비전으로 하게 되면 비전의 퍼포먼스가 레이더랑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심지어 지난 이런 오토파일럿의 디스크립션에 보면 포워드 내로 카메라가 사실 레이더보다 더 이 디텍션 거리가 길죠. 당연히 레이더는 비전에 잽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발목을 잡는 형상으로 당연히 자체 시뮬레이션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딥러닝은 인간의 그런 신경망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고, 얘가 생각외로 되게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점도 쉽게 학습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주 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확률적으로 너무 낮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확률 게임이죠. 인간도 실수를 하는 거고, 날씨가 안 좋으면, 그래서 뭐 라이다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날씨에 완벽 대응하는 센서는 없습니다. 라이다가 진짜 비전 대비해서 조금 더 난 거지. 그 라이다도 당연히, 이거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다도 당연히 날씨를 탑니다. 그렇다고 비전에 대비해서 월등히 좋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전략은 딥러닝을 갈고 닦아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조건이 더 많아지면은 방해가 됩니다.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판단을 하게 되죠. 레이더에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이 들어왔는데, 비전은 또 다르게 보고, 그러면 컴퓨터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연산을 해야 되고, 역시 딥러닝을 돌리려면 그 레이더 데이터도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내부 퍼포먼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판단 알고리즘을 돌리려고 하면은 월등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레이더를 버리고 비전을 갈고 닦으면은 오히려 퍼포먼스도 상승되고 컴퓨터의 과부하도 덜 걸리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원가가 절감되죠. 서플라이 체인 다 단순화되고 레이더를 버리니까. 그렇지만 과연 레이더가 지금까지 의미가 없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져도 이건 신경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의 판단을 견제해줄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 보면 테슬라가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통한 스캐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정밀 레이더라든지 본인들도 어느 정도 그 연구를 한다라든지 해보려고 이런 스타트업이나 그런 회사들도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버리고 비전을 갈고 닦아서, 그런 리던던시는 비전을 더 퍼포먼스가 올라갈 거니까 월등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오히려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랑 레이더랑 비교하는 판단이라든지 알고리즘도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럼 데이터를 더 모아서 비전에 이제 몰빵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퍼포먼스가 올라가서 이제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 이 비전의 판단을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은 그래도 견제를, 그러니까 레이더가 성능이 떨어질지언정 세컨 오피니언을 계속 주고 있는 건데, 그걸 쌩까고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좀 도박에 약간 확률 게임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우려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도 잘 아니까 비싼 모델인 S랑 X는 빼지 않고, 그리고 3랑 Y는 지금
그렇게 출시하면서 속도 제한 걸고 스마트 서먼 잠깐 막아놓고, 뭐 물론 당연히 데이터 쌓이고 트레이닝 되고 그러면 조만간 당연히 뭐 풀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왜냐면 이런 FSD나 서브스크립션이 타임라인이 이제 좀 딜레이 됐죠. 계속 딜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게 추측이 되는 거죠. 이거 비전만 하는 건데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타임라인도 발표했지만 뭐 굳이 자세히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미뤄졌죠. 계속 미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버릴 거냐? 과연 그런 약간의 보정 정도를, 그러니까 세컨 의견을 듣는 안전 마진을 그렇게 버려가면서, 그치만 그렇게 했을 시에 당연히 딥러닝 트레이닝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고 원가 절감 및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베니핏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런 레벨 3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완벽한, 인간도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적게 내면 자율주행이 퍼진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뭐 나빠 보이진 않은데, 현재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자동차 역사, 마차에서 화석연료의 자동차를 태울 때 수많은 회사들이, 워런 버핏이 주총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너무 빨리 가요. 이거는 아예 다른 회사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우려가 돼서. 물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다 이거 미국 얘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회사인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기업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제 그냥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보인다. 물론 성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미 저런 걸 하는 회사가 테슬라가 정말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혁신을 해서 미친 듯이 나가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테슬라가 이런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테슬라가 조금 약간 그래도 작두를 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이런 시도나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거군다나 다른 일반 자동차 회사들은 아예 그냥 이건 계획조차 없는 일들을 지금 테슬라는 계속 밀어붙여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잘 매니징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 FSD 관련해서 또 이제 가격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스 코드가 살짝 공개됐는데 이제 14,000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인핸스 오토파일럿이 4,000불,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합쳐서 10,000불에서 14,000불이 된 건지, 왜냐면 그 위엔 라인에 인핸스 오토파일럿 4,000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써놓은 게 주석이 이게 애매해가지고, 왜냐면 이거 보면 보십시오. 풀 셀프 드라이빙 10,000불이라고 써있어서 이걸 합쳐서 14,000불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뭐 물론 근데 뭐 FSD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뢰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겠죠. 근데 당연히 테슬라는 뭐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제 차량 가격 얘기로는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나 뭐 캐나다나 지금 뭐 전기차는 다 테슬라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중고 세컨 핸드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를 좀 이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차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거 다 뭐 노스 아메리카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걸 보면은 요게 더 미국에서도 활성화가 되면 각 주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얼른 3를 팔고 그게 딱 셋업되면 S로 가야 되나, 이제 중고 전기차에도 인센티브가 고려되고 있다라는 점. 결국 그런 앞선 제가 그런 애플 비전 FSD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레이더를 삭제하는, 지금 미국에서는 확실히 칩 슈리지가 이제는 슬슬 테슬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이러면 이제 진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기사 헤드라인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예 칩을 생산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선지급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미리 좀 더 돈을 더 내서 지금 어떻게든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칩 쇼리지를 넘으려는 테슬라의 그런 의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세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절대 차 생산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아예 이게 안 되면은 파운더리를 사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아예 진짜 대놓고
직접 지금은 삼성에 의뢰해서 쓰고 있고 다음 칩은 이제 TSMC가 매우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예 자체 생산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도 가는 건가요? 야, 참 테슬라야말로 정말 문어발식 확장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 앞선 20년을 도미네이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좀 파운더리를 산다라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반도체 산업은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위험 리스크가 있다. 역시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는 약간씩 작두를 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취적인 모습 응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정말 안전제일주의라든지 이런 도전적인 모습들이 그런 걸 이제 옛날에는 아마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 정말 어려운 챌린지를 돌파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테슬라의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너무 앞서가던 친구가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랑 그래서 사업이 좀 다른 거죠. 사업은 너무 빨리 가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는 빨리빨리 가는 게 좋긴 한데 아무쪼록 테슬라가 잘 이거를 매니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미늄 그라핀 배터리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뭐 근데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별로 배터리 부분은 그다지 뭐 신기할 게 없죠. 그리고 그라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파우더를 만지는 그라펜은 카본 아톰이 아토미컬리 thin layer 그러니까 한 아톰으로 쫙 이렇게 퍼진 거지. 이거 파우더는 뭐 근데 싸구려라든지 좀 요즘은 그래서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흑연이 잘 highly oriented 이제 크리스탈리티를 갖고 좀 잘 배열되어 있으면은 그라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이렇게 발을 좀 낮춰주면 뭐 그렇게까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여튼 좀 더 좋은 질의 흑연을 써서 이제 알루미늄 배터리가 나왔는데 장점이 뭐냐? 뭐 이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기사에서도 뭐 펌프 앤 덤프냐? 근데 이미 옛날부터 이거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나온 페이퍼인데 계속 알루미늄 배터리가 연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 보십시오.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내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뭘로 유명하냐면 그라핀 알루미늄 배터리라고 저도 어쨌든 타이틀이 이러니까 얘기는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말도 안 되게 빨리 충전되거든요. 풀 차지 하는데 그냥 단 5분 내로 확 다 차징이 됩니다. 정말 엄청 꿈의 배터리죠. 물론 근데 그럼 이 회사가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니까 이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단점을 좀 얘기하면 일단 에너지 덴시티가 딱 들어오시죠. 킬로그램당 이게 거의 LFP보다 요즘 잘 나가는 인산철 배터리보다도 조금 약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가 좀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제 파워 덴시티는 무지막지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충전하는 건데 요 기사에서 참 재미난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즘 배터리 흐름이 어떠냐면 과거에 이런 배터리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에 모두들 함몰돼가지고 이런 배터리들이 사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연구용으로 끝나고 그냥 다 묻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근본적으로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배터리 팩을 까보면 셀이 반도 차지를 하지 않는데 요즘은 이 셀 기술이 발전이 안 되니까 그 팩 기술을 엄청 발전시켜서 셀의 그 차지하는 부피라든지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고 그리고 쿨링 시스템도 옛날에는 이게 배터리의 그 템퍼레처 레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도 되게 힘들었지만 요즘 전기차가 이렇게 뜨면서 쿨링이나 히팅 시스템에 대한 이제 소형화와 효율성 이런 기술들이 올라오면서 옛날에 이런 배터리들을 보조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쿨링이 자체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 팩 기술들과 접목이 되면 팩에 와서는 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랑 거기다 이제 덤으로 이제 충전 속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상용할 수 있다. 뭐 물론 그래도 전기차용으로 오는 거는 그분들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해도 한참 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기존의 어떤 배터리의 그런 구조를 뭐 뛰어넘는다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이제 그 물질이 바뀌었을 뿐 뭐 캐소드, 애너드, 세퍼레이터 바, 뭐 케이싱 이런 건 다 있어야 됩니다. 여튼 쿨링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갖기 때문에 이제 팩으로 오면은
덤으로 이제 빠른 충전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이렇게 좀 다시 재조명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팩 기술들이 올라와 주니까 다시금 지난번 CATL의 그런 소디움 배터리부터 해서 나트륨 배터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이제 조명받는 흐름들이 이제 좀 나와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